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오늘은 드디어 66일째입니다. 실례부터 읽어볼게요. 남명, 무신, 임술, 기묘, 의례. 일주는 편약하고 일지는 묘목으로 칠살에 앉아있고 시간에 다시 칠살이 투출하고 또 겁재가 있으니 모두 위법범죄의 정보 표제다. 위법범 정보의 정보가 겁재, 칠살, 상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토의 상관은 신금, 겁재는 술토, 그리고 칠살은 을목, 묘목이 있네요. 여기에 투관되지 않은 거는 상관밖에 없나 봐요. 술토의 겁재, 투관부토 이렇게. 겁재와 칠살은 어느 것이 왕한 것을 위주로 관사의 대운이나 혹 유년을 판단한다. 겁재와 칠살이 어떤 게 더 왕한가? 왕한 것 위주로 관사의 대운이나 혹은 유년을 판단한다. 본조 칠살이 왕함으로 마땅히 칠살 위주로 재난의 유년을 판단한다. 수생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하면은 칠살이 더 우세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는 무하고 술하고 똑같이 투관은 되어 있으면 얘는 신금으로 상관을 생해주고는 입장이고 이쪽에서는 생을 받는 거죠. 갑자대운은 대운간지가 모두 칠살을 가력한다. 그쵸? 제대운이. 그리고 병인 유년이 되니 병화는 일주를 가력하고 나아가 그러니까 비견을 가력하니까 힘을 보태주고 나아가 임목은 칠살을 가력하니 칠살의 가력이 크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법범죄의 일이 있는데 관사투옥에 이게 염이라 그랬던가? 화를 일으킨다. 결과 사람을 칼로 상해하고 죽여 도주하다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오, 무서운 분이었네. 본조를 차분히 다시 살펴보면 일주 편약에 관살은 편황하다. 주중에 인성의 통관이 없고 신살이 서로 싸우고 또 천간에 투출한 칠살과 겁재가 있어 칠살과 겁재의 심성으로 보아 위법범죄의 현기가 명확하다. 1986년 병인년은 갑자대운으로 대운간지가 모두 관사를 가력하고 유년지 역시 관사를 가력하고 유년간이 오히려 일주를 가력시키니 일주는 유년간에서 생을 얻어 관살의 제함에 불복한다. 이것이 위법범죄를 일으켜 투옥의 화를 인발시켰다. 실제 이 사람은 1986년 4월 12일 갑자일에 사람을 칼로 상해하고 죽여 도주하다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갑인, 정묘, 무진, 병진, 상관투출, 그리고 무토의 칠살인 갑인이 연주 전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칠살이 가장 왕하네요.
식신도 있기는 하나 상관이 있고 근도 튼튼히 여기 있고 일주가 왕하고 칠살이 왕하니 기하다. 일주가 왕하고 칠살이 왕하니 기하다. 근데 일주가 왕하면 재관으로 그저 희를 삼는다고 그랬는데 그쵸. 그리고 식상을 사용해서 살면은 식상생제를 하면 되는데 신살양전이나 다행하게 정화의 통관이 있다. 여기 보면은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기사대오는 일주를 가력하고 기하고 일주가 왕한데 기토가 오면 나를 돕는 힘이 또 생기고 사도 나를 돕는 힘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일주의 힘이 다 가력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임신은 상관이 오는 거죠. 임신년은 신금이 인목을 동안이 인목이 충기되고 신금은 다시 사화를 통관하는 신은 사신합파한다. 사신합수가 되죠. 임수가 정화 통관의 신을 합하니 정화는 통관시킬 수 없으며 정이 합해서 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임수가 칠살 간목을 생함으로 일주에게 관사투옥이 제가 있다. 실제 명주는 그의 싸움을 하다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본인도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주 중 일주와 관이 상전하고 인성에 통관이 있을 경우 만일 그 인성이 극제를 당한다면 이 문분이네요. 사주 중 일주와 관이 상전하고 인성의 통관이 있을 경우 만일 그 인성이 극제를 당하면 기하다. 통관하는 인성이 없을 경우 인성이 제를 당할 때 다시 일주와 관성 쌍방 모두에게 가력이 된다면 역시 쉽게 투옥의 화가 따른다. 본조는 지지 임묘진 3회로 그러네요. 여기 보면 임묘진 목국이네요. 목국. 임묘진 목국에 간목이 투출돼서 대표자를 세워가지고 목생화, 화생토를 하는 겁니다. 관살국이 되어 칠살의 편황을 의심하지 않는다. 일주 역시 중화 편황하지만 신과 관살로서 본다면 살이 신에 비하여 왕하다. 그러네요. 무토 하나만이 그 진진무토라고는 해도 다 목국이니까 천간에 인요가 투출하여 그죠? 인성과 효신이 투출하여 화살 생신하지만 팔자가 목이 많아. 화색지상 화의 불을 많이 넣는 건가? 화가 막히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목이 왕하면 불을 끈다고 얘기하죠. 화색지상하고 있고 여기서 통관은 명국의 중요한 변화의 관건이다. 통관이 화의 관건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통관하는 인성이 재를 당한다면 여기서 인성이 화가 꺼지는 걸 말하는 거죠. 칠살은 재신할 수 있으니 바로 투옥관비의 재난을 일으킨다. 통관하는 게 관비를 인성이네요. 인성. 1992년 임신년은 기사대운으로 대운관지가 모두 일주에게 가력하고 하고 윤년간은 관살에 가력하고 또 윤년간 임수가 통관 용신 정화를 정임합으로 하고 있으며 윤년지 신금은 대운지 사화를 사신으로 합하고 있어 지지의 통관 사화는 그
그 작용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신살상전을 일으키어 서로 지지 않으려 하니 바로 투관제를 발생시킨다. 실제 본명은 1992년에 싸움을 하다가 칼로 살인하여 사형을 선고를 받았다. 네 번째 신뢰의 난명으로는 기미, 계유, 계사, 무오, 관왕이네. 관왕. 평관이 연주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 시간에도 무오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 일지 앉은 것도 사화이죠. 그러니까 나의 힘은 이만큼이 옆에서 바로 저기 뭐야 치네요. 일주는 신약하고 관살이 왕하며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 명국이다. 명국에 칠살이 투관하고 있어. 칠살도 투관하고 정관도 투관되어 있죠. 범죄의 잠재적인 인소를 가지고 있다. 신미대운, 그러니까 편관운에 운간이 일주에게 가력하고 힘을 보태줘. 신계로 이제 금생수하고 있고 지지의 칠살에게 가력하고 있죠. 미의 살을 극하는 거니까 일주 가력이 칠살의 가력보다 크지 않고 일간과 칠살이 동시에 가력을 받지만 일주는 관살의 극제에 불복한다. 이 대운에 관비투옥의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무인유년은 바로 신미대운으로 천간에 관살이 투출하고 태세도가 태세 405번 465번 태세라는 건 금년 1년을 관장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개개인의 사주의 내용이나 대운의 내용에 따라 그 해의 기륭은 달라진다. 태세 무토가 명국의 비겁 개수를 합하고 태세지지 임목이 상관이니 관성이 법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주는 당의 강도와 절도죄로 체포되어 인옥되었다. 이제 제22장 유년 발생사의 간법. 이제 유년의 간법을 한답니다. 사주 대운 유년 중에서 어느 유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는 바로 논명의 관건 중에 하나이며 명리의 경험이 높고 내공이 깊은 사람은 기륭이 언제 발생하고 그 기륭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년을 해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대요. 유년 해석 방법은 크게 4가지 기법이 있다. 여기에 상태명리 유년 해석의 4가지 비기 중 유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본적 해석 방법 하나를 전수하고자 한다. 4가지 중에 하나를 전수하신대요. 천간의 외동표상을 지지 내정 실지를 표시하므로 천간이 대표하여 나타내는 것은 외상이요. 외로지사래요. 외로지사 겉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걸 보고 외로지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천간은 외동 움직이는 거 표상을 나타내고 지지는 내정 실지를 표시하므로 천간을 대표하는 것은 외상이요. 그쵸? 그리고 외로지사 모두가 볼 수 있고 모두가 알고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일들이다.
천간의 재성이 왕하다면 발지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며 지지의 재성은 쉽게 격탈당하지 않으며 천간에 있는 재는 쉽게 격탈당하므로 용신은 깊이 감추어 두거나 숨기는 것을 기뻐하고 명투됨을 기뻐하지 않는다. 지지가 용신이면 때에 따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다. 지지가 용신이면 때에 따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대요. 이유는 용신이 지지에 있으면 범사에 공격적이며 용신이 지지에 있다면 범사에 공격적이며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자신감이 있으므로 하는 일에 사람의 주의를 끌지 않는다. 이게 지지의 용신이면 때에 따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다. 이유는 용신이 지지에 있다면 범사에 공격적이며 어떤 일이나 문제에 대해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자신감이 있으므로 하는 일에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는다. 만일 관성이 드러나 있다면 관으로서 현달한다. 관은 명성과 평판이래요. 명기, 귀기, 명성과 평판. 귀기는 그게 귀함이 되겠네. 귀기는 고귀하고 도도한 기운. 귀하고 도도한 기운. 호사를 좋은 일들을 대표하며 다른 쪽으로는 파직이나 파면 역시 관성이 나타내는 의미이다. 예, 관은 명성이요, 귀함이요, 그리고 호사 좋은 일을 대표하며 반대로 파직이나 파면 등도 관성이 나타내는 거래요. 구체적으로 유년의 발생사를 판단하는 방법은 유년간은 사정의 바깥상이며 기륭에 대해서는 단지 보조의 역할을 할 뿐 주체적인 기륭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년지는 기륭을 주관하며 아울러 발생사의 원인을 주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태세는 주사요, 주된 일이고 기륭을 주관하는 신이며 그 유년 발생사의 기륭은 유년지 위주로 판단하며 유년지가 길하다면 호사로, 기하다면 분리지사, 불리한 일들이 그러겠죠. 분리지사, 이롭지 못한 일이라고 추론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유년간은 바깥사정 그리고 기륭에 대해서는 단지 보조의 작용만 할 뿐이에요. 주체적 기륭을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유년지가 지지 말하는 거죠. 아울러 발생하는 원인의 주관하는데 태세는 주사요, 기륭을 관장하는 신이요. 그 유년 발생사의 기륭은 유년지 위주로 판단하며 유년지가 길하다면 호사요, 기하다면 분리지사라고 추론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을사년이니까 을이 세사 바깥 사정이에요. 을이 내가 그 을이 편관이면 바깥이 그 험난하고 힘든 상황이고 그게 식신이면 내가 나가서 뭐 먹을 게 생기고 나아가는 운세 뭐 이런 거고 자식이 생기는 운일 수도 있고 근데 사가 어떤 거냐 사가 이제 정인이다 그러면은 문서에 관한 거 학문에 관한 거 뭐 저기 뭐야 공부에 관한 거 내 윗사람 엄마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발생하는 일이 어떠한 기륭의 일인지 천간이 어떤 정보의 상을 인발하여 나오는지를 살펴 추론하며
나아가 천간지지에 어떤 십신이 오는가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세군이 비겁이라면 세군 그 해에 들어오는 발생하는 일이 비겁이라면 발생하는 일은 비겁이 대표하는 인산물에 관련되어 있다. 비겁은 친구, 형제, 자매, 동료, 동창생, 동사, 분쟁 등이 비겁 본인의 사상이다. 사건의 상이라는 얘기죠. 만일 비겁이 재성을 극한다면 바로 재성이 대표하는 일, 즉 재성이 대표하는 것은 극처, 타재, 극부 등의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비겁은 친구, 형제, 자매, 동료, 동창생, 동사, 분쟁 등 분쟁이 쟁제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지지가 희용이라면 바로 친구, 형제자매, 방조, 득제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나를 도와주고 득제를 그러니까 돈을 얻고 쟁제로 가져오는 거고, 지지가 기하다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인하여 형제, 친구, 자매들의 옆에서 참견하는 거, 잔소리하는 거, 돈을 잃는 거, 뭐 이런 걸로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비견 겁재운이 길한 경우, 사주가 제다 신약인 경우, 그쵸? 재가 많은데 내가 신약해요. 그러면 비겁운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편재 귀신을 극하여 재물을 얻는다. 그리고 원국이 관다 신약인 경우, 비겁운에 관다 신약하는 경우 비겁운이 오면 승진 취직 시험에 합격한다. 그리고 비겁운이 길한 경우 분가나 창업 사업을 확장하면 좋다. 근데 비겁이나 겁재운이 흉한 경우는 내가 비겁이 강할 때 말하는 거잖아요. 비겁이 귀신이면 비겁운의 분가, 귀신이면 비겁운의 분가, 창업, 사업 확장의 충동이 생기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고 얘기합니다. 비겁이 귀신이면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하고, 비겁이 귀신이면 친구를 믿고 동거래 하다가 배신당하고 손재 파산할 수 있다. 비겁이 귀신이면 친구 형제에게 보증 서지 말고 동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겁이 귀신이면 사주의 편재를 충국하여 손재 파산을 한다. 신앙사주에 비겁이 태왕하고 식상이 없는 경우 군비쟁제가 되어 파산이나 배우자와 이별하고 상처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거예요. 비겁이 태왕하고 내가 비겁이 근두 든든하고 식상도 없어. 이렇게 되면 군비쟁제가 돼서 배우자하고 이별하고 돈도 잃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운이 인성이라면 발생하는 일이 인성을 대표하는 인성의 대표의 의의와 범위 안에 유관된 일들이다. 예를 들어 모친, 어른, 장배, 학습, 직장, 명예, 어음수표, 주택, 차량, 문서, 계약 등이다. 결론적으로 인성을 대표하는 인성에 의하여 극을 당하는 일이거나 인성에 의하여 합하여지는 일이 범위에 내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희용이라면 바로 그 방면에 이로움을 얻고, 반대로 기하다면 그 방면의 사물에 대한 이로움을 설거하긴 하는 것이다. 인성운이 길한 경우는 인성이 희신이면 문서 계약을
편익으로 주택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취득한다. 편재격의 편인운을 만나면 계약으로 재물을 취득한다. 오, 저 내년에 저기 완전 인성운인데 제가 편재격인데 내년에 돈이 생기려나? 계약으로? 인성 희신운에는 문학, 예술, 기술 분야에 이름을 날린다. 인성 희신운에는 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잘 풀린다. 네, 이게 다 인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성에는 문서 계약으로 주택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편재격의 편인운을 만나면 재물에 취득할 수 있고, 인성의 희신운에는 문학, 예술, 기술 반면에 이름을 날리고, 인성 희신운에는 기인을 도움을 받아 막혔던 일이 잘 풀리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인성 희신운에는 병을 앓았던 사람이 차도를 본다. 신약사주는 인성 희신운에 결혼하기도 한다. 좋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가 신약한데 인성운에 결혼하면 배우자가 나를 좀 도와주고 살펴준다는 뜻이니까 좋은 운이죠. 인성운이 흉한 경우가 있어요. 인왕하거나 아니면 신왕하거나 이럴 경우, 아니면은 제격인데 인성이 들어오면 그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걸요. 인성이 귀신이면 대체로 모든 일을 방해받아 되는 일이 없다. 귀신운에는 편인 귀신운은 사기, 도난, 함정, 배신, 모략을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관설 때문에도 그럴 겁니다. 내 거를 뺏기는 운이죠. 그리고 정인 귀신운에는 재산, 문서 관계로 송사나 분쟁이 발생한다. 인성 귀신운에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이나 여성은 부인과 질환에 시달린다.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인성 귀신운의 학생은 공부를 안 하고 정서 불안이 된다. 인성이 정신이나 마음이나 뭐 이런 거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 봐요. 인성 귀신운에 직장인은 감봉되거나 자천되거나 실직한다. 편인 귀신운에 남의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쉽다. 사주의 상관이나 칠사를 만나면 남의 함정과 중상모략에 빠져 한숨과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리고 인성 귀신운에는 수험생은 1차에는 합격하지 못한다. 사업가는 인성 귀신운에 경영난을 겪는다. 여성은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 다 관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 인성 귀신운에는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고 헤어질 수 있다. 세군이 재성이라면 부처, 부친, 재운, 신체, 여기 신체라는 부분에서 건강 부분이 재성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체, 작업, 혼인 감정에 대한 내 감정에 유관된 일, 재성의 대표가 욕망이에요. 재왕한 사람은 욕망이 높고 점유욕도 강하다. 유년에 재성이 투하였다면 일주는 필연적으로 재물을 구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거나 혹은 여인에 대한 추구욕이 왕성해지고 높아진다. 만일 기하다면 바로 재성이 대표하는 인산물에 의하여 우환이 생기고
재성이 인성을 극한다면 인성 방면에 일이 발생하고, 만약 인성을 극하지 못한다면 바로 재성 본신의 일이 발생한다. 단지 체현되는 것이 기라고 흉함은 희기로서 판단한다. 재성운이 기랄 경우, 재성이 희신이면 재성운의 재물을 얻고, 재성이 기랄 경우 문서 계약의 재물을 얻는다. 재성이 기랄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이 번창한다. 재성이 기란 운에는 주식, 부동산 투기, 복권 등으로 횡재할 수 있다. 남자는 재성운에 미혼자는 결혼하고 기혼자는 여자가 생긴다. 오, 재성 희신운의 천하 부친의 도움으로 취직을 하거나 재물을 바치고 취직 승진 영전한다. 사업가는 자금 회전이 잘 되고 매출이 신장한다. 재성운이 흉한 경우, 신약하여 재성이 기신운이면 가정이 불화한다. 재성 기신운의 낭비벽이 발동하여 재물을 낭비하거나 투기 도박으로 파산한다. 신약사주의 재성이 기신운이면 친구나 친척들의 돈을 끌어다가 투기로 탕진하여 피해를 입힌다. 재성 기신운의 재산을 탕진하면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다. 재성 기신운에 사기를 당하여 파산할 수 있다. 또한 아내나 여자로 인하여 손재나 파산할 수 있다. 재성 기신운은 공부나 학업에 태만하여 성적이 저조하다. 재성 기신운에 공직자는 뇌물이나 여자로 인하여 자천파직 퇴직한다. 세군이 관살이라면 발생하는 일은 상병제, 다치거나 병나거나 그래서 돈이 나가는 경우, 관사, 상병제, 관사, 소인배의 침입과 직위, 관직, 부친, 직업, 직무, 명예 방면에 유관된 일이 발생하고 유년지의 희기를 살펴 그 기륭을 판단하는데, 만일 희용신이라면 관을 득하고 지위와 명예를 얻어 길하고, 예를 들어 기하다면 소인배의 침입, 관사, 직위를 잃고 파직, 자천, 병제 등을 출현한다. 만일 관살이 극할 곳이 있다면 바로 극을 당하는 것은 형제자매로 대표되는 일이며, 극할 곳이 없다면 바로 관성 본신의 표지이다. 관살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기타 십신도 모두 이와 같으며 이와 같이 그 희기를 살피면 된다. 관살운이 기란 경우, 관살 희신운을 만나면 권력을 잡는다. 관성운의 여명은 미혼은 결혼운이요, 기혼은 남자의 도움으로 창업한다. 관성 희신운에는 취직이나 직장은 승진한다. 관성 희신운에는 수험생은 성적이 향상되고 시험에 합격한다. 관성 희신운에는 사업가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이 순조롭다. 사업가는 관성 희신운에 막혔던 일이 풀리고, 똑같은 말인데, 관공서 쪽에 사업이 이루어진다. 관성운이 흉한 경우, 신약 사랑한데 관성운이 오면 질병과 가난에 고통받고 직장인은 자천되거나 실직한다. 관성 기신운에는 노동자는 과중한 노동으로 힘들고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7살 기신운이 오거나 아니면 7살이 있는데 정관 기신운이 오면 관살 혼잡이 되어 매사 복잡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남자는 직업 변동이 되고 여자는 남편을 바꾼다. 오호라. 남자는 직업 변동이 되고 여자는 남편을 바꾼대요. 그러면 재성 혼잡운이 오면 남자는 여자를 바꾸겠네.
사업가는 관성 기신운의 사업 확장 등 허욕을 부리면 파산한다. 이에 따라 소송, 압류, 채무 독촉 등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 관성 기신운은 형제나 친구 간에 불화한다. 원래 저기 뭐야, 관성운에는 내 것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간에 권리 주장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들을 많이 하니까 불화되긴 하죠. 관성 기신운에는 관제 구설과 사기 등으로 검찰청, 경찰서에 출입이 빈번하다. 여명은 관성 기신운에 만나 사귀던 남자와 헤어지거나 강도, 겁탈 등의 범죄에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수험생은 시험을 치면 불합격한다. 세군이 식상이라면 식상이 대표하는 일로 상병제, 관제, 작품 발표, 연설, 언론, 전시, 여행, 외출 등 식신상관의 합의에 유관한 일이 발생한다. 여명은 극부, 혼인감정, 식상 대표가 감정선이래요. 투자, 계획 등의 일이 발생하며 희용신이라면 그러한 방면에 이로움을 얻고, 만약 기하다면 이러한 방면에 관련된 일의 이로움의 손실된다고 추론하며 이러한 것은 유년지의 희기를 살펴 확정한다. 식상운이 길한 경우, 신왕사주의 식상운이 길한 경우는 재를 생하여 재물을 얻는다. 식상의 희신운은 사주의 7살 기신을 극한히 호재하여 재물을 얻는다. 7살을 극하니까 470번 재물을 지키는 걸 호재라고 한대요. 호재. 이건 재물을 지키다. 사업가는 식상이 길한 운에 매출과 수익이 증가된다. 직장인은 식상이 길한 운에 승진하거나 월급이 오른다. 학생은 두뇌 활동이 활발해져 성적이 오른다. 여명은 식상이 길한 운에 결혼하거나 아이를 임신한다. 식상이 길한 운에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좋다. 식상이 길한 운에 식욕이 생기고 마른 사람은 살이 붙는다. 질병을 앓던 사람은 식상운이 오면 병에 차도가 있다. 식상운이 흉한 경우, 식상이 기신이면 가정에 불화를 하거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식상이 기신운이면 자식 문제로 속을 썩는다. 식상이 기신이 명예가 실추되거나 실직하거나 여명은 남편과 이별할 수 있다. 이거는 식정관을 하거나 식신 제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상관경관이 되거나 이럴 때 그러는 거죠. 식상이 기신운이면 관제를 받거나 송사 구설이 있다. 이것도 식정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상이 기신운이면 사업가는 매출이 떨어지고 손재가 발생한다. 식상이 기신운이면 언행이 불손하고 실현 망언하는 수가 있다. 이거는 상관경관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십신이 대표하는 각각의 사상은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하여 숙련되게 응용할 줄 알아야 한다. 각 십신은 모두 각각 상관의 인사물을 대표하는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인지 사물상의 일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대운 유년을 살펴 대운과 유년이 어느 궁의를 인동하는가로 사람의 일인가 아니면 사물의 일인가를 판단한다. 만일 편재성이 유년에 출현하고 다시 연월궁에 인동한다면 바로 부친에 관련된
된 가능성이 많고, 만일 궁의를 인동함이 없다면 바로 사물의 일이라고 추론한다. 오직 관성을 배합하여 양상정일상의 원리를 근거로 하여 대부분 구분한다. 그러나 때로는 발생하는 일이 이미 사람의 일에 더하여 다시 사물의 일이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억지로 맞추지 말아야 한다. 유년에 판단하는 것은 천간의 주요한 인사물 발생의 상을 대표하고, 지지는 기륭의 주관 이외에 사물 발생의 상도 주관한다. 상태 명리학에서 유년의 기륭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유년지를 위주로 하고 유년간을 보조로 한다는 것을 독자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상태 명리학에서는 기륭 판단할 때 반드시 유년지 위주로 한대요. 그리고 유년간은 보조로 한다는 것을 독자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세우는 연간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이하고 대우는 지지를 중심으로 해서 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각자 생각대로 하는 거겠죠.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무인, 임술, 경호, 병자, 남명이고요. 수월의 경금, 편인월령이네. 수월의 경금이 그러면 식신도 있고, 여기 편이 투출되어 있고, 여기는 식신, 얘는 상관, 얘는 정관, 평관, 그죠? 본전에 2000년 경진년에 두 가지 불길한 일이 발생하였다. 경진년이래요. 비겁과 인성에 대한 문제겠죠. 하나는 친구로 인한 구설관비와 파제의 일이며, 두 번째는 부친에게 재난이 있어서 부친이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부친에게 재난이 있다. 경진이니까 비겁이 쟁제했다는 얘기죠. 쟁제로 인해서 친구, 부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 거죠. 본전은 경진년에 바로 을축대운으로, 을축대운이래요. 여기 을축. 그러면 을축이면 정제하고 정인, 운이죠. 명국일주가 중화 편약하지만 축군으를 만나 일주 편약이 편왕으로 바뀌었대요. 인성이 많아지니까. 그러나 토금을 기하고 수목을 희용한다. 편왕으로, 일주가 편왕으로 바뀌니 이렇게 얘기하죠. 을축대운으로 명국일주가 중화 편약하지만 축운을 만나 일주 편약이 편왕으로 바뀌어서 토금은 기하고 수목을 희용한다. 왕안이 이제 빼거나 빼는 기운으로, 그러니까 식신과 재를 희용한다는 얘기죠. 경진년 유년은 간지가 모두 기신이므로 당에 불길하다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기하는 게 비견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모두 기신에 해당된대요. 이러한 불길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어떠한 불길한 일이 발생하는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주요하게 유년천간을 보고 인동하는 궁리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추론하면 된다. 비견이 유년천간에 투출되었으니 비견을 대표하는 일의 상으로 동창, 친구, 관비, 쟁투, 구설, 극부, 극처, 파제 등의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기의 상은 어느 때가 제일 실제 부합되는가를 보는 것이 태세의 어느 궁리를 인동하는가와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 경금이 비겁, 진으로 인해서 진술충을 해서 월지부터 건드리고 인목하고는 목국을 형속해서 없애고 그렇게 되나요? 경진의 태사는 진으로 귀신이며 진술충, 월주를 충동하고 월주는 형제궁과 친구궁을 대표하며 월주는 또한 부모궁을 대표한다. 비견은 기한데 유년지가 기함으로 친구로 인한 구설, 쟁투, 관사, 파제의 재난이 발생하고 다시 부모의 궁으로 인동하니 비견이 많은 즉 부친을 극하는 징조가 나타나므로 부친 역시 재난이 초래된다. 그러나 진과 일치는 특수관계가 없고 진호니까 일지 처공 오화와는 인동이 없으므로 그 처는 재난이 없다. 즉 경진년 을축대우는 유년지 진토가 기신이고 간은 비겁으로 친구 형제 자매 쟁투 극적 극부 등을 대표하므로 그 당에 일주가 친구를 도와 싸움을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여 합의금 2천만 원을 주고 합의를 모아 잠시 안정을 구하였다. 진술충은 월주이니 월주 부모궁을 인동하므로 당의 부친이 사망하였다. 경진년은 유년 경금이 대운의 재성 을목을 파제하니 파제 극부 극처를 의미한다. 하지만 경진년은 처궁을 인동하지 않으므로 그 처는 무사하다. 그러므로 유년 발생의 일은 궁의 인동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발생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2001년 신사년의 4, 5월에 관사가 있는데 이 같은 이치로 친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대략적으로 작년의 관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 나올 확률이 큰데 작년 관사를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는 것이다. 2001년 병인대운으로 일주가 편약으로 바뀌게 되니 관살 재성은 기하다. 그쵸? 내가 편약하면 관살이나 재성은 나에게 힘들게 하죠. 신사년의 유년지가 기룡을 판단하는 신이며 특히 관사를 돕는 해이며 나아가 인신 사사명을 하니 그 형상이 일주의 근인 신금을 인동하고 있다. 일간은 다시 유년천간 겁재의 가력을 받고 일주와 관사를 동시에 가력하며 관사의 가력이 일주와 멀다 하여도 일주가 편약하므로 필연적으로 관사나 투옥의 재가 형성된다. 천간에 비겁이 투출하여 친구로 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비겁이 유년천간에 신금이 투관하였으니 일반적으로 많은 일들은 친구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다. 겁재로 인해서 친구.
또한 윤현과 대운은 외인이고 유동적인 것이며 외면의 비견겁제는 친구고 명국 원명국 내의 비겁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신사년의 비겁은 친구로 본다. 아, 들어오는 그 비겁은 친구이고 그리고 원래 있던 비겁은 형제자매로 본대요. 뭐 이거는 새로운 생각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분명히 누군가가 저한테 했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죠. 즉 2001년 신사년은 병인대운으로 재관은 기하고 용신은 토금이다. 또한 인충신을 하고 인오술은 비록 합하여 불화한다 하나 화세를 돕고 있다. 신산유년의 청가는 비겁이요 유년대운의 비겁은 친구를 대표하고 유년지지 사화가 신금을 합극하니 이것은 인사신 사명으로 논할 수 있다. 실제 일주의 근인 신금이 손상당하고 있다. 유년청가는 일주에게 가력하고 유년지지는 관사를 가력하니 일주 가력이 관살의 가력보다 크지 못하므로 일주는 반드시 관사 시비를 발생할 것이다. 실제 경진년의 사정은 위와 같고 2001년 신사년은 경진년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항소로 인하여 다시 관비를 일으킬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